안녕하세요, 손라이프입니다. 지금 2024년 7월이에요 7월 말 정도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카메라 파나소닉 루믹스 X5 마크 2를 제가 사용한 지가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이 카메라가 출시가 됐는데 작년 5월인가 언제 산 것 같아요. 그때도 이미 이제 출시되자마자 사신 분들에 비해서 한 달, 두 달 좀 느린 거였는데 1년 사용기도 지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한 달, 두 달 좀 늦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1년 좀 넘게 썼거든요. 주력으로 좀 나름대로 많이 쓴다고 썼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그때 생각과 달라진 점은 뭐고 그대로인 점은 뭐고 혹은 더 나빠진 점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처음에 카메라 샀을 때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원 켜지는 시간에 대한 이슈인데요.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좀 장시간 지나고 나서 카메라를 켰을 때 전원이 들어오는데 4초 정도가 걸린다라는 내용을 영상에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영상 올리기 이전에 이 내용을 올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이후로는 모르겠지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카메라 전문 리뷰어들도 아무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장시간, 뭐 10시간, 11시간 혹은 전날 저녁에 카메라를 꺼놓고 다음날 카메라를 켰을 때 처음에 전원이 켜지는데 4초 정도 걸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4초 정도 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빨리 켜져요.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현상이 저는 사실 메모리 카드를 가장 의심했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전에 제가 올렸던 한 달 사용기에 리뷰를 남겨주신 분들이 전원 켜지는데 4초가 걸린다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셨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사실은 당연히 바뀔 리가 없겠죠. 자, 1년이 지난 지금도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면 전원이 4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일단 카메라를 가지고 나가기 전에 그냥 켜요. 무의식적으로 켜고 켜지면 이제 끄는 거죠. 왜냐면 그 다음부터 키면 바로바로 켜지니까 그 4초 걸리는 거를 미리 한번 그냥 해놓는 그런 식의 어떤 습관이 그냥 생겼습니다. 사실 처음에 카메라 샀을 때는 이게 기계적으로 너무 딸려 보이는 거야. 이게 부팅을 하는데 4초가 걸리니까 이런 카메라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뭐 한 20년 전에는 본 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잊어버렸겠죠. 처음에 샀을 때는 되게 좀 놀랬고 이거 뭔가 이상한 건가 막 잘못 샀나 하는 생각이 컸어요. 근데 사실상 사용하는데 평소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켜서 그 4초를 미리 넘기는 습관이 생기는 걸로 마무리가 됐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연사를 할 때 버퍼가 적어서 버벅거린다. 근데 지금도 연사를 많이 사용하면 버퍼가 짧아서 버벅거립니다. 근데 제가 보통 이제 연사를 할 때는 인물을 찍을 때 연사를 하는데 JPG 파인하고 로우 저장을 하고 연사를 하면 좀 연사를 좀 했다 싶으면은 이제 바로 버퍼가 차서 버벅거리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한번 JPG로만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연사를 아무리 써도 버퍼가 차지 않는 거를 봤습니다. 자, 이거는 해결책은 아니고 JPG 로우로 해놓고 연사를 많이 때리면 버벅거립니다. 하지만 JPG만으로 연사로는 제 기준으로는 좀 심하게 써봤거든요. 근데도 JPG만 연사했을 때에는 버벅거림은 없었다. 이런 점을 좀 알게 됐습니다. S5 마크2가 제가 작년 5월달에 사고 나서도 업데이트가 몇 번 됐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몇 번 됐는데 올해 들어와서도 AF 관련 성능 업데이트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업데이트를 적용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AF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래서 어떠냐? 더 좋아졌냐? 결론만 얘기하면 더 좋아졌어요. 좀 더 빠릿해지고 좀 더 정확해졌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의 AF를 얘기하자면 소니 캐논의 90%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적응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만큼 일상적으로 촬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AF 민감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게 내 습관이나 내 촬영 방향에 맞게 그걸 좀 손을 대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거 AF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조절하고 나서는 불편한 생각 안 들고 잘 사용했어요. AF 민감도랑 뭐 두세 가지 메뉴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절하시면서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맞춰놓고 사용하시면 AF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소니 캐논에서 넘어오셔도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카메라 처음 샀을 때 일부러 테스트했을 때는 정면으로 뛰어오는 애들을 AF를 놓치는 게 있었어요. 정확히 눈을 잡았는데 이 정도에 찍힌다거나 이 정도의 갭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AF 업데이트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정면에서 뛰어오는 아이들을 찍을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정확히 다 잡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처음에 한 달 리뷰 올렸을 때 하고 지금 1년 됐을 때 뭐가 이제 달라졌는가, 어떻게 해결됐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생각해보면 1년 동안 개선된 부분은 AF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다 적응을 하거나
어떤 습관이 만들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1년이 지난 지금 소감은 어떨까요? 자, 첫 번째로 색감을 말씀드리자면 전에 한 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나소닉 루믹스 기본 색감이 너무 좋아요. 좋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취향과 감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캐논을 10년 가까이 쓰다가 넘어오니까 색깔이 좀 달라서 그런지 그 매너리즘이 좀 깨지고 아무래도 좀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JPG 기본에서 캐논과 파나소닉 루믹스의 기본 색감은 많이 틀립니다. 사실 캐논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되게 잘 나오는 편인데 그 잘 나오면서도 좀 너무 좀 뭐랄까 흔하다?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 색깔이 너무 눈에 익어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해요. 근데 사실 색감이라는 거는 엄청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거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색감이 내 눈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그냥 어떤 이유를 대도 그냥 끝이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JPG 기본 색감은 너무 괜찮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본 JPG 색으로만 찍어서 고정 없이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다른 회사들과 캐논에도 뭐 픽처 스타일 같은 그런 기능이 있는데 루믹스에도 물론 있겠죠. 럿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감이 있는 필터 같은 것들을 미리 카메라에 넣어놓고 펑션 키를 지정을 해놓으면 바로바로 스타일을 바꿔가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걸 이용하게 되면 고정 없이 SNS나 이런 곳에 좀 더 빠르게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요즘엔 또 되는 곳들도 있지만 S5 Mark II 같은 경우에는 영상도 피처 스타일 같은 거를 같이 적용해가지고 찍을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영상 색깔 보정하고 뭐 하는 게 사실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의 피처 스타일을 넣어서 그걸로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찍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좀 문제됐던 부분은 뭘까요? 이거는 구입 초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문제되는 부분은 기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기계적인 스펙이 딸린다.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줘도 사실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배터리를 사용한 이제 데이터가 나름대로 쌓였는데요. 1시간 반 정도 동안 JPG 로 같이 저장으로 해서 500장에서 800장, 900장 정도까지도 촬영을 했는데 연사를 많이 사용했죠. 리뷰를 많이 하진 않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배터리가 반 정도 닳았다. 이 배터리의 특징이 또 뭐냐면 처음에 2칸까지는 좀 빨리 닳아요. 그래서 되게 긴장하게 만들어요. 뒤에 남은 게 금방 없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뒤에 2칸이 상당히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한 칸 남았을 때 영상을 제가 눌러놨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랫동안 영상이 촬영이 되더라고요. 꺼지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눌렀는데 상당히 되게 오랫동안 촬영하는 걸 봤어요. 배터리는 상당히 양호하다. 배터리 저 같은 경우에 2개 가지고 다니는데 배터리 2개로 하루 종일 힘들었던 경우는 없었어요. 배터리 하나만 더 준비하시면 아무리 좀 헤비한 촬영이라고 해도 문제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S5 Mark II를 사용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안정적이다. 기기가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이제 내용을 메모를 해놨는데 아쉽게도 얼마 전에 오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촬영하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켜진 상태로 먹통이 돼서 아무 버튼도 먹지 않고 전원을 꺼도 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딱 한 번 생겼어요. 바로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1년 사용기를 올리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가 안정적인 게 장점입니다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배터리를 빼고 다시 끼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고 그 이후로 촬영하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촬영했던 거에 대해서 메모리가 삭제됐다거나 오류가 났다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 바로 얼마 전에 오류가 나기 전까지는 1년 동안 기계적인 성능이 딸리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인 카메라인 것 치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찍었다. 자, 어떤 모 회사의 카메라는 메모리 오류 나는 게 정기적으로 되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기타 다른 여타 오류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불미스럽게도 최근에 한번 났기 때문에 의견만 얘기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이게 참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중간에 그러니까 올해 초쯤에 1월 달쯤에 그 셔터가 한번 고장이 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고장 난 걸 모르고 한 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MF로만 촬영을 할 때여서 AF 반셔터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걸 몰랐거든요. 나중에 이제 AF로 찍으려고 해보니까 반셔터가 안 잡히더라고요. 반셔터 잡으면은 초점을 잡으면서 띠릭띠릭띠릭 잡아야 되는데 그 반셔터가 아예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AA 센터를 보냈는데 센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이제 수리를 받았고요. 물론 보증기간 내기 때문에 수리비는 들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의 서촌가 어디에 있는데 보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 파나소닉 루미스는 사용자가 적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AS를 보낼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금방 고쳐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달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라고 2달이요? 사정을 해가지고 원래 예정된 것보다 좀 빠르게 해주셨어요. 루믹스를 AS 센터에 보내셔야 되는 분들은 요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좀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적은데 AS 센터에 오랫동안 줄이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고장률이 많은 건가? 아, 그리고 진짜 1년 동안 사용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능, 가장 좋았던 기능을 말씀드리자면 S5 마크2는요 영상을 찍을 때 화각을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옵션이 있어요. 내가 지금 28mm 만약에 28mm 렌즈를 쓰고 있다 그러면 28mm 당연히 풀 프레임으로 찍을 수 있는 28mm의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 크롭으로 찍을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셀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곱하기 2인가 마이크로 포서든가 뭐 그러니까 이 세 단계가 있고 세 단계에 따라서 줌을 많이 당길 수가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펑션 키에 그 3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저장을 해 놓으시면 영상을 찍을 때 제가 50mm 단렌즈를 끼고 갔을 때에도 50mm, 75mm, 100mm까지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센서 크롭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FHD로 찍어서요. 그만큼 확대를 하려고 그러면 화면이 깨져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있는 이 기능에서는 센서를 크롭할지라도 그 영상 크기에 맞는 영상을 1080 찍는다 그러면 1080에 맞는 그 크기를 그 미리수로 찍어주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2470을 많이 들고 다니는데 70mm로 아쉬운 상황에서 그 3가지 옵션 중에 크롭이라든가 픽셀을 사용하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당겨서 찍을 수가 있고요. 렌즈 하나로 망원 렌즈까지 들고 다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진짜 1년 동안 너무 편안하게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이 기능 때문에 제가 망원 렌즈에 대한 뽐뿌 없이 지금까지 잘 사용해왔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지경입니다. 진짜 이 기능은 최고의 기능입니다. 영상 찍을 때 이 기능 진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족도가 진짜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만족한 기능은 뭐냐면요, 영상을 찍을 때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까지 사용하던 캐논 R6나 뭐 여타 다른 카메라들은 29분 59초, 그러니까 30분이 넘지 않게 촬영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파나소닉 바디들은 거의 대부분 영상 촬영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시간이 없는 게 너무 편해요. 기존에는 30분마다 이 카메라가 영상이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알람을 맞춰놓고 가서 다시 켜고 했거든요. 그나마도 그걸 또 까먹거나 그러면 부분들이 뭉텅뭉텅 찍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수업을 찍는다거나 뭐 1시간, 2시간짜리 찍어야 된다라고 하실 때 29분 59초의 리미트가 걸려있는 카메라가 많습니다. 잘 보시고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발열이 없어요. 사실은 저는 유튜브도 이 카메라로 찍고 사진도 이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사실은 저한테는 그게 제일 큰 부분이에요. 시간 제한이 있고 발열 때문에 못 찍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제가 캐논, 소니 카메라 사고 싶어도 못 사죠. 이 부분은 사실 필수적인 부분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이건 만족도가 높은 그런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좀 사소한 건데요. S5 마크2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에, 그러니까 뷰파인더를 보면 뷰파인더에, LCD를 볼 때는 LCD에 줌 렌즈를 사용할 때 내 줌이 지금 몇 mm인가를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이제 35에 맞추고 싶다거나 50에 딱 맞추고 싶다거나 할 때는 렌즈를 보면서 거기에서 맞추는 수밖에 없었는데 화면에 이제 현재 미리수가 나오니까 사소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 정도가 35mm구나, 이 정도가 50mm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마치 이제 벽시계가 있지만 내가 손목 시계가 있어서 바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것 같은 편리함이 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줌 렌즈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 특정 구간에서 아주 살짝씩이라도 띡띡 소리라도 나서 35, 50 뭐 이런 식으로 띡띡 하면서 내가 눈을 떼지 않고 돌리면서도 이 화각대에 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렌즈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 찍다가 그런 소리가 나면 싫어하시겠죠. 그런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게 이렇게 렌즈가 나온다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뭐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그냥 느낌으로만 탁 걸리는 그런 느낌만 나도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자, 한 1년 2개월 정도 지나서 1년 2개월 사용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S5 마크2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